강의를 하면서요. 아까 제가 토크를 냈던 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 혹시 어제하고 그저께 공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제품 개발 이론을 제가 전공했습니다. 석사 때. 목적에 맞는 설계,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찾아내고, 목적을 찾아내고 수단을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최적화 이론을 제가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런 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술 경영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기술 경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기술 경영을 공부하는 목적, 왜 기술 경영을 공부해야 되느냐,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결국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간다는 게 CEO가 될 수도 있고 CT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이렇게 CEO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역량이 이 회사에서 키워져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른데 또 이렇게 자기 개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계기로 해서 나의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어떤 경영 역량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생각하고, 프레임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이 받은 이 내용을 딱 가지고요, 한번 경영 관련된 책을 한번 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하는 게 대상이 기술 기반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좀 알고 이제 경영 전략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목표가 말 그대로 기술하고 경영의 왜 이거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걸 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T자의 인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T자입니다. 삼성이 원하는 인재도 T자형이고, 그 T가 결국은 넓게 보고 깊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인간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했을 때 아까 제가 해왔던 그런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이상적으로 설계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하는지, 이런 만능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이제 MOT 개요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오늘 오전에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T자의 인재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경영 역량, 그리고 경영 실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가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 강의가 3일짜리 강의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현대중공업에서 전산 담당 부장, 과장,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 몇 명 이렇게 해서 임원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반응이 좋았는데, 그 반응이 좋은 강의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여기 우리 박준돈 과장님께서 제 강의를 보시고 이대로 좀 강의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3일짜리 해가지고 8시간 해가지고 24시간 강의인데, 이거를 8시간을 좀 압축해서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MOT 개요, 그리고 그 MOT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T자의 문제가 뭔가, 그 전략이 뭔가, 사업 타당성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타당성이 뭔가, 사업 계획서가 뭔가, 그리고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면 나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행복이 확보가 되는데, 그 퍼스널 브랜드가 뭔가, 나의 비전이 뭔가, 비전과 사랑과 자유와 행복,
해볼 건데 나의 그 비전 찾기에 관련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릴 겁니다. MOT 개요인데요. 자, 아까 이제 그 선을 강조해 드렸지만 그 경영과 기술의 결합이 MOT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게 T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경영인데 이 경영은 넓게 보는 겁니다. 넓게 봐야지 깊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깊이 파야지 높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깊게 파왔다면 앞으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이 MOT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은 뭔가? 경영은 도대체 경영이 뭔가? 혹시 경영에 대해서 하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름이 이쁘시네요. 하람. 예. 경영은 가져오면서 수익을 경영 맞습니다.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덤만 보이고 계셨던 최세영 씨. 네. 경영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경영은 집에서 자원을 가지고 특정 단계를 거쳐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전반적인 예. 여기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씀은.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을 한번 어필해 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 이게 참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이게 딱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래. 한정걸 씨, 예, 경영이 뭔가요? 경영이. 저는 그냥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그렇죠. 송장혁 씨, 송창익, 예, 씨, 경영이 뭘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표를 세우고 그 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 경영이라는 건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자원을 잘 활용해가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경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 간과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보면 사람이네. 그 경영학의 그 초석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피터 드러커 들어봤어요? 피터 드러커? 그 사람이 뉴욕 NYU라는 데에 처음에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1910년, 20년대에 그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는데 그때 독일 그 나치를 피해서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서 NYU라는 데 와가지고 인문학을 강의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인데 이 살롱 문화 들어보셨어요? 유럽에는 살롱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이 그러니까 이 피터 드러크의 아버지가 재상이었는데 거의 뭐 나라에서는 국무총리잖아요. 그러면 그 독일하고 다 인정돼 있으니까 그 피터 드러크하고 아버지의 친구분들 중에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대단하죠? 여기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가 재상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때는 전부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기 전이었지. 이분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모아놓고 항상 이렇게 뭐 살롱이라 해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가볍게 뭐 부피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를 즐겼어요. 그게 피터 드러커가 나이가 몇 살이냐? 한 5살, 6살짜리가 맨날 어른들 뭐 역사가 어떻고 행복이 어떻고 인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밑에서 엄마 치마 밑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비밀 이야기 같은 게 있죠. 비밀 이야기. 그런 거를 화장실 들어가면 화장실 옆 이렇게 뭐 하여튼 뭐 봉진 비슷하게 돼요. 다 들린대. 자기는 경험에 의하면 그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들린대. 그거를 다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어떤 철학을 키웠다는데 이 사람이 관심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뉴욕 NYU에서 이제 경영학을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창시된 거죠. 그 전에 경제학이 주流였어요. 1920년 전에는 경영학은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MOT나 똑같은 거예요. 기술 경영에 같은 그때는 학문이 아니고 기술 그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경제학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재상의 아들로서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말할 때 전부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근데 피터 드레가 가만히 보면 경제는 사람의 심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경영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와서는 자기가 경영에 대한 학문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그 자기 집에 출입했던 그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전부 웃었대, 비웃었대요. 그게 학문이냐? 너도 오스트리아 재상 아들이니까 너도 경제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무슨 경영 말도 안 되는 새로운 학문 그런 걸 하느냐. 그 당시에 그랬답니다. 100년 전에. 근데 100년 전에 경영학이 처음 태동을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경영학의 핵심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전략적 사고입니다. 그 전략적 사고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사고가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거 하나만 머리에 넣으면 돼요. 경영은 사람이다. 사람을 에이지,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과 시간을 멘터, 말하다 이런 뜻도 되고, 어원을 보면 멘터가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경영입니다. 즉, 사람과 시간에 대해서 뭔가 관리하는 게 경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핵심입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 경영을 공부하실 때 사람을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관점만 보고요. 그럼 책 한 수십 권 보는 것보다 낫다니까. 그럼 80%는 그 내용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끔 만드느냐. 그게 경영입니다. 그러면 그 경영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어떻게든 관리하는데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대상이에요.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나 대신 나머지는 다 고객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고객이고요. 여러분은 회사 내에서 동료들 간에도 서로가 고객이에요. 왜냐하면 내 존재 가치는 고객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줄 때 난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사람이 주체가 대상이 고객이 되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걸 마케팅이라고 해요. 시장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내는 게 마케팅이에요. 경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객이면 마케팅 영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내에 사람이면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그걸 어떻게 끌어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게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돈이에요. 돈은요. 어때? 사람이 될성 싶은 사람한테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지 만약에 사람 조직이 그 CEO가 마인드가 안 좋으면 투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은 네 가지입니다. 넓게 대상이 네 가지. 하나는 시장, 마켓. 그 마켓을 위한 고객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뭐죠? 조직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걸 사람이라고 해요. 인사관리. 그걸 인사관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술 경영, 기술 관리, 기술 매니징, 기술 트레이닝. 기술을 예측하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차별화시키고 혁신하고 융합하고 그런 거. 혁신이나 융합이나 차별화는 같은 말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자금 수요 계획, 자금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그 두 가지가 재무 관리예요. 재무 플래닝.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그 경영의 대상은요, 마케팅, 그 다음에 인사 관리, 기술 관리, 그 다음에 재무 관리. 그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넓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지금 기술 관리 쪽은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때까지 기술 개발 관리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때까지 공부한 게 다 그쪽일 것 같은데 나머지 마케팅이 뭐고 그 다음에 조직 관리가 뭐고 그 다음에 재무 관리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그걸 움직이는 원리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에 지도를 갖죠? 환경이죠. 또 환경인데 어떤 환경?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좀 이건 철학적이에요. 이런 건 세상이 이야기 안 하는 걸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하고 변명하고 어떤 차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욕구 불만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뭐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욕구 불만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욕구가 뭐죠? 욕구 불만이 돈이 없으면은 불편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관심을 안 줘도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럼 내가 어디에 갔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돼. 내 존재감이 없어. 과시를 못 해. 그것도 욕구 불만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육체적 쾌락이 좀 필요한데 아니면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필요한데 그런 즐거움이 없어. 그것도 욕구 불만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명예는 아까 과시호가 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안전, 건강. 그래서 그거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메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메슬로우 욕구. 인간은 5가지 욕구가 있는데 가장 밑에가 의식주. 그 돈하고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위에가 쾌락이죠. 쾌락. 돈은 쾌락. 우리가 디자인 예쁜 걸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조금 디자인이 예쁜 걸 우리가 찾잖아요. 그런 것도 다 쾌락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 욕구다, 욕구. 그래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니까 4가지가 있다. 마케팅, 사람, 기술, 자본, 그 돈, 재무. 그래서 이제 4가지고 그럼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핵심이 뭐냐면 욕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물건을 팔면 이거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거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하고 팔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욕구를 파는 거예요. 욕구를. 그 고객이 이걸 샀을 때 5가지 욕구 중에 무엇을 만족시켜주는가.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이걸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고객이 봐서 성과비가 좋아져요. 성능대 가격비, 성과비가 좋아서 그 고객이 싸게 샀다는 그 느낌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가 뭐죠? 이걸 사고 보니까 볼수록 이뻐. 쾌락적인 욕구도 있잖아요. 그걸 제공한다든지. 세 번째가 뭐죠? 이걸 샀더니 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이걸 사용하면 안전해. 웰빙 욕구죠. 힐링도 돼. 그게 안전해. 네 번째가 뭐죠? 이걸 샀더니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샀어요? 하고 관심을 가지죠.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전문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죠. 그 겨울에 추운 바람 맞으면서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도 이걸 탄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민족이에요. 뭐냐면 남이 사면 나도 거기 같이 사가지고 같이 나도 하고 있어 이거예요. 우리 카톡 하면 거기 소외되면 엄청 소외된다는 거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보면은 나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안 와 있으면 막 조금 허전하고 이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에 왜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포스코에서 물건을 만들 때 이게 고객한테 어떤 걸 만족시켜주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경영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의 그 마음이다. 그리고 경영의 대상은 4가지다. 마케팅, 그 다음에 인사관리, 그 다음에 기술관리, 재무관리, 그 4가지다. 그런데 우리가 기술관리는 좀 받아왔는데
내가 모르는 영역이다.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하면 나는 경영자로서 자질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나는 CEO나 CTO까지 갈 수 있는 비전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서를 회사에서 만약에 옮겨줬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를 왜 이런 데 보냈지? 내가 자천됐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수. 아, 난 또 새로운 걸 또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너 이거 이제 해봤으니까 이거 해. 너 이거 해. 열심히 해가 또 성과내. 그게 오히려 미래에는 더 도움이 되지. 하나만 자꾸 열심히 하면 명장으로서 갈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제가 전공이 이제 뭐냐면, 인생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의 트렌드 변화가 제 전공이에요. 뭐냐면 앞으로 두 가지가 믹싱이 되고 다양한 생리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으로 첫 번째가 인구 고령화예요. 예전에 70세에 죽는 프레임으로 모든 걸 들이댔는데 지금은 100세에서 여러분 나이는 120세예요. 120세 프레임을 하면 2배로 늘어나면 옛날에는 결혼을 26세에 했어야 돼요. 왜냐면 70세 기준으로 보면 26세에 해야지 부모님한테 손자도 하나, 내가 한 60세 됐을 때 손자를 볼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은 몇 세에 결혼을 해도 손자를 볼 수 있다? 40에 해도 손자를 볼 수 있다. 내가 100세 되더라도 한 20년 손자가 그럼 40세까지면 20대에 뭐 최소한 삼수 정도 하고 그래 공부하기 싫어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내가 마음 잡고 한 30세부터 한 10년 바짝 공부해도 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대학교도 별로 안 물어봐요. 저도 대학교 친구들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20년간 안 만났어. 근데 지금 졸업한 석사나 박사는 제가 지금도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요. 지금 같이 강의해 오신 분도 석사 같이 하신 공부도 박사도 같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코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도 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40세 딱 되잖아요. 여기 계시지만 한 10년만 저 40대인 줄 알았어. 20대인 줄 알았어요. 여기 다른 데 교수님 하시다 오신 분 계시다며. 여기 포스터 닥터 미국에서 하시다 오신 분 어느 분이세요? 그러시구나. 제가 교수님이 교수님을 가르친다 그죠? 알아서 그냥 그런데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10년에서 20년가 되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대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요 공부를 못해가 어느 대학 가도 상관없어요. 전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빨리 학사 따고요. 석사 들어갈 수 있는 조건만 만족시켜줘가지고 석사나 박사를 좋은 데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빠르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 한 3년씩 한 3개 정도 이상하니까 거기 학부나 석사, 박사에도 경험도 좋고 그런 공부적인 경험과 실무에서의 한 3년에서 5년을 내가 했던 거 그런 게 한 서너 군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동시에 한 요거 A의 공부로서의 그런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실무로서의 경험이 요 직급 그러니까 뭐 재무도 좀 다뤄보고 인사도 다뤄보고 그 다음에 기술도 다뤄보고 마케팅도 다뤄보고 이런 한 5가지를 동시에 아는 사람은 그 영역은 자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피계를 했는데다가 나머지를 알면 그런 사람이 각광을 받아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는 건 제가 그럼 기술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는 걸 알고 제가 로봇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인체 역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대학에서는 제가 해부 생리학을 강의를 해요. 제가 이해가 돼요? 박사님들 대상으로 제가 해부 생리학을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에 막 극과 극을 하니까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뱉게 못해요. 그러면 내 얼굴만큼 다양한 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2만 불에서 4만 불 갈 때는 여러분들 때는 그냥 획일적으로 한 분야에서 김연아와 같이 그런 분도 있어야 돼요. 피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1등만 기억하는 이런 세상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패러다임이 뭐냐면 한 2개까지는 갖출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넣어가지고
나온 사람은 우리나라에 몇십 년 동안 배출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명 중에 1등하는 게 너무 있는 거야. 그런데 기계공학을 했는데다가 경력을 같이 알면은 그래도 한 몇천 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거기다가 내가 결정적으로 해부 생리학을 해버렸다. 그러면 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력 개발이에요. 그게 융합이고 차별. 그래서 차별하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특허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허 원리도 똑같아요. 특허 원리가 그 애플에 라운드 된 건 전부 내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어거지로 막 이렇게 특허 소송하잖아요. 애플에서. 그거는요. 특허가 될 수가 없어 사실. 그런데 라운드가 진 것 중에 우리 제품같이 터치가 되는 제품. 그 터치되는 것 중에 뭐 이렇게 확대 축소로 이런 걸 되는 거. 그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건 범위가 줄어들지만 그 특허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엔드를 해가지고 중간을 찾아내는 게 그 차별이에요. 그게 융합이고 융합적 사고가 차별화나 혁신에는 같은 말이죠. 그겁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도 그런 거고 여러분이 여기 부서만큼이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최소한 3년은 버텨라. 네. 3년이라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거든요. 그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1000일이잖아요. 그럼 10,000시간인데 7,000시간을 하면 겨우 먹고 살고 한 10,000시간 하면 누구 앞에서 떠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3,000시간 차이가 많은데 그만큼 치열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이제 일본 그 명치 시대에 16세기에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흔들리는 자그마한 바위 위에서 3년을 버텨라. 그러면 너는 전문가가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 흔들리는 바위 위에서 안 떨어지려고 이렇게. 그게 인생이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창업을 해가지고 정말 안 망하려고 생존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과정은 굉장히 남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굉장히 치열한 삶이지만 그 자체가 자기의 그 기술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이렇게 좀 힘들고 하지만 힘들수록 내가 전문가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사람 기술을 잡은 마케팅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영업에서 그냥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영업에서 보면 마케팅 하잖아요. 마케팅은요, 마케팅이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이 뭐죠? 시장을 알고 시장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장의 수요를 찾아내고 그 수요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개발해가지고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포스코에서 시장을 발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장이 어디 있는지 발굴해내는 그 원리가 뭐죠?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시장을 발굴해내는 원리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 욕구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야 되긴 와도 맞습니다. 항상 사람의 욕구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철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그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가격적 욕구인지 아니면 힐링, 안전의 욕구인지 철이 말이에요. 철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만 만들어 보세요. 철이 우리가 하면 이미지가 딱딱해. 근데 철이 철 같지가 않아. 보면 기분이 좋은 철. 그래서 이게 뭔가 성분 조합을 잘 해가지고 우리 바위에다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큰 바위 있잖아요. 큰 바위에다가 머리를 갖다 대고 기도는 머리가 막 깨어내진대.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는데 또 어떤 좋은 기운이 머릿속에 이렇게 제공이 된다. 말 그대로 철도 뭔가 전자적으로 뭔가 조합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게 빨리 아닌 처리하거나 늦게 천천히 처리할 때에 따라서 어떤 알갱이 조직 구성이 달라지고 그 전자조합이 달라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물질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걸 전자적으로 뭔가 조합을 좀 다르게 이게 에너자이징한
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인체 생리하고 생리 그 라이프 사이클하고 웨이브가 같이 나오는 뭔가 파장을 해주는 반도체적인 역할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야. 졸음을 방지하는 차. 별게 다 나오지. 이 차는 포스코에서 만든 철로 만든 차는 앉으면 잠이 안 와. 말도 안 되는데 말 되는 거 같죠?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거는 철인데 이거는 사람의 생체 리듬하고 웨이브를 공진을 줘가지고 상세 간섭을 주는 거예요. 보강 간섭이 아니고 보강 간섭을 하면 잠이 더 오는 거야. 이렇게 웨이브를 이렇게 내가 아주 편안하게 하는데 이 사람의 웨이브와 다르게 여기에 자동차라는 게 전기가 움직여서 하는 자동차인데 웨이브가 발생하는데 거의 잠이 안 오는 어떤 철의 성분이 있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괜찮죠? 그런 건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 되잖아요. 사람의 욕구를 조금은 간파를 하면 좋은 제품이 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자공학도 알아야 되고 화학도 알아야 되고 인체 생리 웨이브도 알려면 생체 역학도 좀 알아야 되고 생체 조직문도 알아야 되고 세포 DNA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고 미토콘드리아가 뭐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뭐 중추신경이 뭐고 뭐 교감신경이 뭐고 부교감신경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데 자 볼게요. 마케팅이요. 요 네 가지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매번 반복하는데 마케팅이라는 건 고객 니즈 이게 특허 원리를 제가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는 겁니다. 니즈가 뭐죠? 욕구, 그죠? 필요성. 항상 뭘 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필요성이 뭔지도 확인 안 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즈가 있어야 되고 그 니즈에 대해서 수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죠? 트리저죠. 트리저 혹시 교육 들어보셨어요? 여기 트리저 강의 들으십니까? 정말요? 완전히 이제 내 판이네. 내가 트리저 전문가거든요. 자, 볼게요. 자, 그럼 트리저를 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거든요. 니즈를 확인하고 수단을 찾아보니까 수단이 많아. 수단이 한 5개 이상 있어. 그러면 트리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안 써도 돼요. 그죠? 솔루션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5가지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게 뭐죠? 전략이에요. 전략의 틀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지만 효과와 효율 관점에서 점수를 가장 많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거를 선정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수단이 5개면 그거를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이 가장 높고 효과가 제일 좋은 걸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1대1로 매칭하는 게 그게 설계죠. 그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이라는 그 니즈가 있으면 1을 딱 매칭시키고 2에 대해서 2를 매칭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죠? 1이 2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를 커플링이 됐다고요. 멀티플 퍼즐로 이 메소드가 하나가 2개 이상을 만족을 시켰을 때 그거를 설계가 좀 안 좋은 설계라고요. 뭐냐면 1을 위해서 1이 작동을 조정을 하면 밸브를 늘렸다 줄였다 했더니 2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모순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니즈 확인을 하고 메소드로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경영이라는 겁니다. 메소드로서 뭐가 있죠? 사람, 기술, 자본이 있죠. 그죠? 내가 이 3가지를 비빔밥을 어떻게 잘 하는가에 따라서 니즈를 하는 게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을 만들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써야 되죠. 사람을 어떻게든 잘 비전, 욕구를 잘 채워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을 개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잖아. 돈 수요 예측을 하고 돈을 끌어와야 돼요. 그 3가지가 뭐죠? 메소드예요. 메소드. 그걸 뭐냐면 키 석세스 팩터라고 해요.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은 니즈를 확인을 하고 수단을 강구하는 게 경영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니즈가 크면은 효과도 큽니다. 그죠? 욕구가 크면은 그걸 만족시켜주면 너무 만족스러울 거예요. 특허가 그래요. 특허가 니즈가 크면은 특허가 좋은 특허예요. 그래서 특허의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필요성이 있을 거.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메소드 관점이에요. 그죠?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다를 것, 차별화, 독창성이죠. 오리지널리티. 그 오리지널리티가 아까 말했던 게 뭐죠? 기계만 행사람보다는 기계와 전자를 같이 하는 거기다가 생물까지 했으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거기 생기잖아. 그게 차별하고 이용하는 거. 혁신이고. 아이폰이나 애플사가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하나만 기술 보면 다 범용적인 거야. 근데 그 중간 중력을 찾아내니까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죠. 그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게 뜬금없이 내가 그 신으로서 천지창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잘 비빔밥을 만들면 그게 차별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 비빔밥 문화. 뭘 가지고도 다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없으면 다 넣으면 맛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술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그겁니다. 니즈를 확보하고 메소드를 강구하는 방법이 있고 메소드를 가지고 니즈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특허는 두 가지 접근인데 하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고요. 수단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 물질이 희한한 물질이야. 그럼 이거를 어디에 사용하지 하고 찾아보고 그거를 찾아내서 기술하는 게 특허의 승인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때 대우전자 고등기술연구원에 좀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지도 교수가 누구 있냐면 여러분과 같이 이런 인재개발위원이에요. IAE라는 고등기술연구원인데 그 대우에서 출연회가 만든 하나의 연구기관인데 거기서 이제 보면 아주대하고 석박사 과정하고 이랬었어요.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 지도 교수는 그냥 MIT의 손학표 교수님, 카이스트에 그분이 액시오매틱 디자인 기법을 저한테 전수를 해줬었어요. 전사적으로 제가 2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솔루션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액시오매틱 디자인 기법이 결국은 이제 가장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권할 만한 기법이고 그 안에는 그 목적에 맞는 수단을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시스템하고 그게 이제 독립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법칙이라고 하는데 언커플링 되도록 이렇게 1대1로 하는데 어떤 거는 수단이 없어. 그럼 수단이 없는 거는 발견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낼 때 트리즈를 쓰는 거예요. 제가 1,050건을 특허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전사적으로 솔루션으로서 대우 군산공장이나 아니면 대우자동차 A100, T100에 그때 라노스 무기라 이렇게 개발할 때 제가 이제 거기에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TMA라고 들어보셨어요? 방막 미러, 틴 미러 액추에이터 해가지고 지금 LCD 프로젝트 있죠. 프로젝트에는 방막 미러 액추에이터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자체는 거의 신기술인데 미세한 거울들이 전부 반사를 해가지고 이런 LCD 영상을 이런 프로젝트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 핵심 칩을 개발하는데 제가 좀 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컨설팅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할 수 있던 게 트리저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없는 기술을 만들어내서 매칭을 시킬 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이제 39가지와 40가지 그런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그때 96년, 97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허를 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나냐면 그때 MIT에서 처음으로 그 신발 밑창에 들어가는 그 고무 있죠. 그걸 뭐라고 하죠? 폴리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그냥 플라스틱 고무 있잖아요. 신발 갑자기 생각. 그 제가 사출을 그분 이제 MIT에서 사출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출 성형을 하는데 거기 공기가 섞였어요. 어느 날 공기가 섞여가지고 그게 이제 발포가 되면서 보통 플라스틱은 그냥 공기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플라스틱 성형이 되는데 거기 공기가 섞이다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이니까 닳지도 않고 잘 닳지도 않고 그러면서 뭐죠? 그게 이제 푹신푹신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폴리 그 신발 밑창 같은데 우리 보통 쓰는 거 있죠. 신발 밑창에 쓰는 게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그 재질이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신발 밑창이 전부 고무 재질 같지만 그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닳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고무로 해서 다 닳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연구실에서는 그 이게 이제 실패지요. 제일질이 나오는 공기가 섞인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실패로 단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나이키에 팔아먹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밑창. 지금 여러분들 쓰는 신발 밑창은 전부 다 그 재질입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그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새로운 물질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니즈를 찾아낸 게 그게 특허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찰력을 가지고 뭐 잘못된 뭐 이렇게 뭐가 나왔어요. 희한하게 나왔어. 그럼 그거를 이게 필요성이 뭔가 찾아내면 그것도 특허가 된다. 오히려 필요성을 가지고 니즈를 가지고 메소드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제 경험상 특허는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뭔가 필요성을 찾아내면 특허의 반응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면 희한한 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니즈를 찾아내면은 그것도 특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은 제가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아주 본능적인 단어인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요. 혹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레탄. 네. 폴리우레탄. 그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고무로 예전에 했을 땐 잘 달았어요. 그리고 쿠션감도 이거 조절이 안 되는데 고무라는 게 뭐 고무 자체가 이게 쿠션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딱딱한 고무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급 고무를 쓰면 푹신한데 잘 달아요. 그래서 고무라는 게 굉장히 비싸고 그런데 그거를 플라스틱 사출로 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우레탄 때문에 우리의 그 인류의 그 경기력이 향상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나이키 에어도 나오고 다 나왔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결국은 기술 경쟁이라는 거를 이렇게 니즈나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자, 이 이펙트가 크다는 거는 효과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이익을 준다. 이익을 경제적인 용어로 편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참 어려워요. 편익. 편익을 준다는 말이 이익을 준다는 그 베니핏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베니핏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걸 코스트라고 해요. 코스트라고 하는데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를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얼마냐 했을 때 그 가치는요, 그죠?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예요. 우리 부가가치라고 들어보셨죠? 부가가치. 그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다 없다는요, 그런 사업가 같은 경우에 한번 물어볼게요. 사업가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나와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그 사람과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그 관점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 그 사람 싫으니까 사기 싫어 이렇게 가는데 비즈니스맨은 어떠죠? 그 사람이 내한테 주는 이익이 어느 정도고
베니핏이 얼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감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좀 뭔가 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면 그게 마이너스는 안 사귀겠다. 근데 밸류가 있다. 저 밸류가 은행 금리보다는 높다. 이거를 그렇게 판단하면 무조건 사기는 거죠. 그게 사업가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생각하실 때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실 때는 그걸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 관점으로 그래서 이게 밸류가 있냐 없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한 10분 좀 더, 저기 11시부터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네, 박수!